어제 사실 저희 돌직구 쪽 생방송 도중에 여러분께 뉴스 속보로 발빠르게 전해드렸는데 하루가 지나서 오늘 아침에 다시금 이 사건을 재조명해 봤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진 씨의 부모가 피살된 사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이 사건의 전말부터 일목요연하게 살펴보시죠. 엽기적 사건의 전말, 지난달 25일 주범 김 씨가 오후 3시 51분 공범 3명과 이진 씨 부모님의 집에 침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누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제까지 안 알려졌던 건 현관문 비밀번호를 사전에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15분 뒤에 이 시부부가 왔는데 누가 침입했다라는 흔적을 밖에선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이 김모 씨를 제외한 공범 3명이 오후 6시 10분에 현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후 11시 51분에 칭따오로 출국을 해버려요. 주범 김 씨는 이진 씨 부모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이 씨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서 이삿짐으로 위장한 후에 평택 창고로 운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진 씨의 아버지 시신이죠. 부친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서 이삿짐으로 위장해서 이삿짐 센터까지 불러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특이점은 그냥 노멀한 평범한 이삿짐 센터를 이용했다는 거. 지난 16일 이진의 동생 이희문이 부모가 연락이 안 된다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오후 6시쯤 안양 자택 옷장에서 어머니 황모 씨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시신은 냉장고에 담아 어디로 보내고 어머니 시신은 옷장에 넣어놨다. 그제 오후 3일 주범 김 씨를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이 김 씨는요, 공범 3명을 알바 채용 공고로 모집했다라고 진술을 했고 3명 모두 중국 동포로 밝혀졌습니다. 평택 창고 냉장고에서 아버지 이 씨의 시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살펴보시죠.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가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조사를 더 해봐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술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 아버지는 검거한 다음에 피의자한테 아버지 자체는 어떻게 했냐? 라는 진술을 듣고 가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건의 전말을 보시면서 이상하다 싶으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문점이 상당히 많지만 크게 3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출력물로 정리했습니다. 이진 부모 피살 미스테리 첫 번째 의문점, 석연치 않은 살해 동기. 모든 살해 사건에는 살해 동기가 있기 마련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살해 동기가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경호원을 3명이나 고용했다. 그리고 중국 동포였다. 칭따오로 보냈어요. 그런데 주범 김 씨가 단순히 빚 2천만 원 때문에 이 같은 큰 규모의 엽기 살해를 벌였는가? 여기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 미스테리를 질문 드리기 전에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쭙고 싶은데 시신이 2구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런데 유독 한 구만을, 아버지 시신만을 이삿짐으로 위장해서 냉장고에 넣은 다음에 평택 창고로 보내고 어머니 시신을 집안의 옷장에 보관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의문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일단 어떤 살해 동기도 있지만 들어가서 살해를 하고 어떤 금품을 강취하면 증거를 인멸하고서 완전한 범죄를 꿈꾸는 것도 일반적인 범죄인의 행태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2명을 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진 씨의 아버지는 냉장고에 넣어서 거기를 완전 밀봉을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만을 이삿짐 센터에 의해서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삿짐 센터에서 냉장고 옮길 때는 안에 내용물을 다 빼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알고는 다 밀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통째로 옮기게 했는데. 냉장고 안을 열어보지 못하게 그렇죠. 아예 꽁꽁 밀봉을 했다. 네네. 그러면 아마 그 집에, 안양에 있는 집에 이진 씨의 어머니를 어떤 사체를 남겨두면 이건 분명히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머니는 장롱 속에 장롱 속에 어머니는 남겨두고 아버지만 사체를 갖다가 가지고 갔을까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근데 아마 이런 부분은 뭐 추측을 해보면 경찰이 만약 수사를 하게 되면 어머니는 있는데 아버지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디로 행방불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경찰의 어떤 수사에 있어서 혼선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버지 시신이 없어졌으면 경찰이 지금 이 냉장고 안에 있는 아버지 시신을 발견 못한다는 가정하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게끔 경찰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CCTV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15분 전에 미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다 누르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분도 굉장히 의문이고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 이진 씨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이후에 들어올 걸까지 대비를 했기 때문에 중국 동포 3명을 같이 데리고 가서 살해의 목적으로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찰이 조사하면 우리가 좀 경악스러울 정도의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좀 뭔가 단서가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신을 따로 이들이 처리한 이유는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의문점, 본질 다시 돌아오면 출연문에 나와 있듯이 김병현 박사님. 네. 중국 동포로 보여요. 칭따오로 지금 도주를 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3명을 고용할 정도면 상당히 액수도 컸을 것 같고 지금 평택창고 조금 전에 보셨던 평택창고도 이 사람이 빌렸다는 거예요. 월세 계약을 내면서 이삿짐 센터도 부르려면 한두 푼이 아니었을 텐데 엄청난 큰 규모의 엽기 살인을 기획했는데 빚이 고작 2천만 원밖에 안 됐다. 네, 그러니까 채권 채무관계 2천만 원 때문에 살해했을 거다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평택에 내서 창고를 빌리는 데만 보증금을 1,000만 원을 넘게 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동포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단순한 이 고용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청부 살해에 능한 사람이라면 적지 않은 돈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정리한 뒤 중고로 달아난 걸 보니까 굉장히 진짜 전문범의 소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로 치밀한 범죄를 계획했다는 것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이진 씨에게 주식에 대한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싸 이진에 대한 피해자 모임이라는 게 여전히 지금까지도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던 사람에 대한 원한 관계가 아니냐라고 첫 번째 추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이진 씨가 차를 판 돈들, 부가티에 대한 차량 매각 대금만 20억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진 씨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었는지 아무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래퍼 도끼가 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래퍼 도끼 같은 경우는 나에 비하면 불우이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자산이 많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돈들을 어딘가에 숨겨놨다라면 이 부모님 집에 숨겨놨을 가능성이 클 것이고 이렇게 거액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잡혀있는 사람이 진짜 주범인지 아니면 뒤에 또 다른 공범이 있는 건지도 아직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터라 조금 더 경찰이 구체적으로 진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수사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살해된 어머니 황 씨, 박수영 기자, 황 씨도 이진 씨와 함께 주식과 관련된 일을 했던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모친이 이 씨의 사기에 굉장히 깊게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진 씨가 이 미인가 투자회사를 만들잖아요. 투자 자문회사를 만드는데 이 투자 자문회사 중에 하나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진 씨가 증권 방송을 해서 돈을 모으잖아요. 이게 투자자들을 모아서 돈을 모으면 이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이 어머님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님의 회사를 통해서 한 300억 가까이의 이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황 씨도 뭔가 원한을 살 만한 단서가 있을 수가 있다. 네, 그것도 가능한 것이 또 이 어머니가 이 씨가 방송을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대신해서 증권 방송을 또 하기까지 했거든요. 이진의 증권 방송을 어머니인 황 씨가 대신했다. 네, 대신 진행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이 투자자들은 이 모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미스테리도 한번